규정에 따르면 여왕은 운전기사의 의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운전에 아주 열정적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국 여왕은 19살 때부터 운전을 해왔는데요. 면허나 자동차 번호판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도로교통과 관련된 규정과 법을 면제받거든요. 부럽네요. 또한 영국의 모든 운전면허증은 여왕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여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권도 필요하지 않겠죠. 아침에 자명종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국의 여왕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녀는 알람 시계를 듣고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창밖에서 약 15분 동안 백파이프가 연주됩니다. 백파이프 소리에 일어나 보신 분 계신가요? 여왕은 매일 7시 30분에 일어나는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녀는 BBC 방송을 들으며 몇 분 동안 침대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백파이프 콘서트가 끝난 후겠죠? 여왕은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며 하루에 8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자면 좋겠네요. 목욕을 하는 것은 가장 힐링이 되는 일 중 하나죠. 여왕은 심지어 로열 트레인에도 욕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왕이라면 아침을 부엌에서는 먹지 않을 겁니다. 대신 식당으로 가시겠죠. 버킹엄 궁전의 부엌은 일반 궁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궁궐에는 밀폐 용기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상상과 달리 여왕은 매일 별미를 먹지 않아요. 스크램블 에그랑 차 한 잔 정도죠. 그나저나 얼그레이는 여왕이 가장 좋아하는 차예요. 식사의 경우엔 여왕은 연어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라면 총루버섯을 곁들여 먹을 겁니다. 아침 식사 동안 여왕은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영국의 최고 부자 300명이라고 적혀있네요. 하지만 여왕의 이름은 거기 없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그녀가 사는 곳에 개인 ATM을 가지고 있어요. 버킹엄 궁전은 방대하지만 여왕은 보통 6개의 방만 사용합니다. 침실, 개인 거실, 화장실, 드레싱룸 정도죠. 또한 여왕의 근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1 회의실은 오디언스 룸과 대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엠파이어 룸까지 2개의 특별실이 더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다면 여왕은 하루에 5번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왕의 도움이 중요한 같은 신발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신발을 신어주는 사람이죠. 아주 편하겠어요. 여왕이 항상 혼자 하는 한 가지는 화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연설을 할 때 1년에 한 번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하죠. 여왕의 핸드백은 단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호를 보내려고 할 때 쓰는 거죠. 만약 5분 안에 자리를 떠나고 싶다면 그녀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대화가 별로 즐겁지 않다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직원이 그녀를 구해주러 갈 거예요. 게으름은 왕실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예요. 여왕은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모든 편지에 답장을 합니다. 그녀의 일 중 하나는 60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부부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나저나 여왕은 이미 54만 통 이상의 전보를 보냈다고 해요. 여왕은 매일 200에서 300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물론 그녀를 도와줄 직원이 있지만요. 지금까지 50만 통이 넘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누구든 여왕 폐하께 팬레터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런던의 버킹엄 궁전으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여왕 폐하께로 시작해서 편지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폐하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하인드림 이라고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진짜요. 여왕의 의무는 편지뿐만이 아닙니다. 수상과도 만나야 해요. 아주 자주요. 총리를 만나는 날은 수요일이에요. 또한 새로 발의된 법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왕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법은 주로 의회의 의무지만 모든 법은 여왕과 의논해야 해요. 여왕은 종종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때로는 다양한 시상식에도 참석해요. 만약 여왕에게 중요한 약속이나 회의가 있다면 비서는 여왕이 만날 사람들의 프로필을 가져옵니다. 여왕은 꽤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왕실에서 매년 발표하는 선물 목록에 추가되죠. 여왕은 그로시의 양귀비부터 새 차까지 모든 종류의 선물을 받아요. 여왕은 대부분의 선물을 생일에 받게 됩니다. 선물 외에도 여왕은 2번의 생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18세기에 시작된 매우 오래된 전통이죠. 첫 번째는 태어난 날 4월 21일입니다. 두 번째는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공식 행사입니다. 6월엔 날씨가 조금 더 좋을 테니까 여왕은 아무 문제 없이 생일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여왕은 공식적인 임무 외에도 많은 자선 활동을 합니다. 왕실은 영국에서 약 2,500개의 자선단체와 전 세계적으로 약 3,000개의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왕은 또한 여행도 자주 합니다. 지금까지 120개 이상의 나라를 방문했다고 해요. 여왕의 점심은 최대 4가지 코스로 푸짐할 수 있지만 양은 적은 편입니다. 여왕의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 버킹엄 궁전에서 점심을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 감자를 곁들여 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파스타와 쌀처럼 궁에서 절대 올라가지 않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모든 주방 직원들은 왕실의 식단에 아주 긴 제한 목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독극물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죠. 여행 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르타르와 같이 날고기나 덜 익힌 고기로 만든 이국적이거나 매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여왕은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을 때 참치 마요네즈 샌드위치를 특히 좋아한다고 해요. 아시겠네요. 만들기가 꽤 쉽잖아요. 왕실 레시피를 알려드리죠. 빵에 버터를 약간 바르세요. 오이를 아주 얇게 잘라주세요. 후추, 참치, 마요네즈를 위에 조금씩 올립니다. 짜잔! 여왕은 자신의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음식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야 해요. 소문에는 여왕이 특히 그녀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1989년 이후로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매니큐어예요. 그녀는 30년 넘게 똑같은 연분홍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여왕의 미용사는 한 매니큐어 브랜드에 중간톤의 매니큐어를 요청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색깔이 바뀌지 않았어요. 5시입니다. 차를 마셔야죠. 디저트도 함께요. 여왕은 항상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비스킷 케이크를 적당히 잘라 먹습니다. 이 레시피는 100년 이상 되었다고 해요. 빅토리아 여왕이 처음으로 먹던 것이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왕실 직원들에겐 차를 우리는 규칙이 아주 많습니다. 완벽한 레시피는 찻잔 하나에 잎차를 한 작은 술로 넣는 거예요. 녹차는 수온이 70도, 얼그레이 또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는 100도여야 합니다. 우유는 항상 마지막에 넣어야 하고요. 여왕은 항상 우아하게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합니다. 다음번 초대할 때 기억해두세요. 그녀에게 말을 걸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예절에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즉흥성과 비격식적인 말은 환영받지 못하죠. 왕실 직원들이 저녁 준비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해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대신 폐하,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코기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개들이 직접 만든 특별 음식을 먹는다는 게 놀랄 일은 아니겠죠? 버킹엄 궁전의 전 주방장 데런 맥그레이디는 인터뷰에서 왕실의 코기들은 신선한 음식만 먹으며 토끼, 간, 양배추, 쌀로 만든 그들만의 집밥 메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버킹엄 궁전에서 왕 대접을 받는 동물은 개뿐만이 아닙니다. 말도 빠질 수 없어요. 때때로 여왕 폐하께서 직접 먹이를 주시는데요. 이때 모든 당근이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당근은 손가락 크기의 껍질이 벗겨진 채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올라온 왕실 구인 중 하나는 에든버러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에서 여왕의 역사적인 꽃병과 대체할 수 없는 그림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설명란에 따르면 합격자는 1년에 1,500달러의 급여를 받으며 일주일에 20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 경험은 필요하지 않고요. 왕실 직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비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왕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직원들은 언론에서 아주 탐을 낼 수 있는 은밀한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전 직원들 중 일부는 궁궐에서의 일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왕실 신입 직원들은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윈저에서 일어난 일은 윈저에서만 머물러야 하죠. 아무리 피곤해도 여왕이 아직 깨어있으면 버킹엄 궁전에서는 잠자리에 들 수 없어요. 왕족들은 여왕이 잠자리에 든 후에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왕족과는 셀카를 찍을 수 없어요. 이 금지의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왕족은 여러분과 잠깐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사인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아무도 왕실의 서명을 위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건 일부 슈퍼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인이 들어간 물건을 비싸게 팔거든요. 여왕이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면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이 규칙은 왕실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돼요. 또한 여왕이 방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도 일어납니다. 영국 왕실 가족은 자연스러운 머리색만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사치스러운 머리 모양을 할 수 없어요. 손톱은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해요. 사용 가능한 매니큐어는 연분홍색밖에 없어요. 얼굴 화장도 수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금지예요. 모든 왕실 후손들은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현 군주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규칙은 왕실 결혼법에 명시되어 있고 1772년부터 시행되었어요. 왕족들은 갑각류를 먹을 수 없어요. 갑각류 요리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현재 여왕에게 인사할 때 엄격한 행동 수칙은 없지만 일부 왕족들은 전통적인 인사법을 선택합니다. 남자는 목을 약간 굽히고 여자는 무릎을 굽혀 인사하죠. 그런 격식은 에티켓의 규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악수를 하는데 여왕이 먼저 손을 뻗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왕족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상대에게 그 대가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꽃과 적당한 양의 식료품, 저자가 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책, 그리고 적은 금전적 가치의 물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왕실 결혼 전통에 따르면 왕실 신부는 결혼식 동안 적어도 한 개의 머틀 가지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해요. 머틀은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고 모든 왕실 신부 부케에 포함돼야 하죠. 왕실 가족들도 여권 심사를 거쳐야 해요. 물론 다른 승객들처럼 줄을 서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권의 도장을 받아야 해요. 여왕만 제외하고요. 국가의 모든 여권이 여왕을 대행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국경을 넘을 때 여왕에게는 이름, 주소, 국적, 출생지만 물어봅니다. 여왕은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영국에서 유일하게 번호판 없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위 후계자 2명이 같은 비행기를 타거나 같은 기차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왕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가족여행도 금지되어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끔 예외적으로 허락하기도 해요. 행사 동안 여왕은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왕은 항상 장갑을 껴야 해요. 찻잔을 들고 있을 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엄지와 검지는 손잡이 윗부분을 지지해야 해요. 가운데 손가락은 아래쪽을 잡아야 해요. 컵 손잡이는 항상 3시 방향이어야 합니다. 왕실 숙녀들은 컵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같은 부분으로 차를 마셔야 해요. 영국 왕실 가족은 올바른 악수의 기술을 익힙니다. 적절한 방법은 눈을 마주치고 2번 흔드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고 왕족들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중으로 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모든 왕실 만찬은 수백 가지의 규칙과 규약을 따릅니다. 손님들의 좌석, 식기 배치, 적절한 서빙 그릇, 식사 시 에티켓 준수 등 다양해요. 예를 들어 에티켓에 따르면 여왕은 첫 번째 코스 동안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2번째 코스가 나오면 여왕은 왼쪽에 있는 손님과 대화합니다. 왕실 구성원들은 방문하는 나라의 관습, 전통, 그리고 에티켓 규칙을 알고 존중해야 해요. 또한 항상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전문 통역사와 동행해요. 버킹엄 궁전에서의 모든 행사에서 오후 6시 이후의 여성들은 모자를 벗고 티아라를 착용해야 해요. 이 규칙은 기혼 여성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엄격한 규칙은 아니지만 왕족은 턱을 곧게 세우고 땅과 평행을 유지한 채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조언을 받아요. 계단을 내려올 때 손은 항상 몸 옆에 있어야 해요. 왕실 여행의 주요 규칙 중 하나는 적절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왕족은 운동화, 후드티, 청바지와 같은 단순한 평상복 차림으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비즈니스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죠. 왕실의 구성원이 의상에 지역 문화의 요소를 더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예를 들어 캐나다 여행 시 단풍잎 브로치를 단 것처럼요. 여왕은 군중 속에서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여행 중에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상 담당 특별비서가 있어요. 그들은 왕족이 방문하기 몇 주 전, 심지어 몇 달 전에 해당 국가로 여행합니다. 왕족들을 위해 어떤 옷을 고를지 계획을 세워서 지역 풍경과 모습에 잘 어울리도록 해요. 패턴이나 옷의 색깔이 나쁜 의미가 있거나 현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비서는 여왕이 어디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혹은 손수건이 필요할지 등을 미리 알아내요. 여왕의 여행 의상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왕실 여행 복장 중에는 항상 검은 옷이 있어야 해요. 만일 왕실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사람이 애도의 표시로 적절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도시와 국가로 여행하는 동안 왕족들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모든 방문은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공식 회의와 만찬으로 구성되죠. 산책과 지역 명소 탐방이 1시간 정도 주어져요. 왕실 구성원의 모든 행동이 시시각각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점심 식사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또는 언제 차를 타야 하는지도요.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대부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왕족들은 영국과 영연방 전역을 여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왕족들은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했고, 사람들은 통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했죠.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왕실 가족의 여행은 좀 더 상징적인 것이 되었어요. 왕실의 방문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종종 자선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왕족들은 현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회의에서 연설을 해요. 또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이러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은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왕의 여행이 시작되기 약 6개월 전에 특별비서가 여왕 폐하가 방문하려고 계획한 모든 나라를 방문해요. 그 나라에서의 현지 생활 방식, 문화, 사람들의 행동, 현재의 문제, 정치 상황 등을 연구하고 위험한 장소를 지정합니다. 왕실 가족 구성원들도 방문하는 나라의 생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해요. 재능 있는 비서들이 그들을 도와주죠. 왕실 가족 담당자들과 식품관리 담당자 일행이 왕실 방문 예정 국가에 미리 도착합니다. 그들은 각각의 후계자를 위한 개별 메뉴를 만들어요. 또한 왕족들이 입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늘과 많은 양의 향신료로 요리를 하지 말라고 외국인 요리사들에게 지시하죠. 그나저나 여왕은 마늘을 좋아하지 않아서 음식에 넣지 않아요. 전직 왕실 요리사 중 한 명은 여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밝히면서 여왕이 초콜릿을 매우 좋아하고 스테이크도 좋아한다고 세상에 알렸어요. 여왕은 그걸 비밀로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요리사들이 여왕이 좋아하는 음식만 대접할 것이기 때문이죠. 왕실 비서들은 또한 호텔 직원들에게도 왕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특별히 임명된 의사들도 미리 모든 나라를 방문합니다. 여왕과 왕족이 방문할 나라의 모든 병원을 확인해요. 의사는 해당 국가 의료 시스템의 질을 조사해요. 어떤 약품이 부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왕실 가족 구성원별 개별 구급 상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왕실이 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왕실 가족들에겐 호칭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윌리엄 왕자, 샬롯 공주는 세상에 한 사람뿐이죠. 하지만 간단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꼭 성을 기입해야 하는 공간이 있죠. 성이 없다면 왕족으로 사는 것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이외의 지역에선 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왕족들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7년 당시 조지 5세는 윈저 성의 이름을 왕가의 이름과 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여왕을 포함해 모든 후손들에겐 윈저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여왕과 여왕의 남편 필립 왕자는 후손들이 특정한 성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 2개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왕세자, 앤 공주, 앤드류 왕자, 에드워드 왕자의 성은 마운트베튼 윈저가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찰스 왕세자는 웨일즈 왕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는 윌리엄 웨일즈와 헨리 웨일즈처럼 그의 칭호를 성으로 사용하죠. 네, 해리는 별명이에요. 이미 아셨나요? 윌리엄 왕자가 결혼했을 때 여왕은 이 부부에게 케임브리지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인 조지 왕자, 샬롯 공주, 루이스 왕자는 조지 캠브리지, 샬롯 캠브리지, 루이스 캠브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리 왕자의 가족은 왕족 칭호가 없어서 해리 왕자의 아들과 딸은 아치 마운트베튼 윈저와 릴리벳 마운트베튼 윈저가 되었습니다. 또한 왕족들의 이름은 터무니없이 깁니다. 여왕의 전체 이름은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이고 윌리엄 왕자의 이름은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스입니다. 이 여러 개씩 쓰는 이름은 사실 영국의 오랜 전통이에요. 진짜 이름을 쓰고 이전의 가족을 기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스타일의 이름이지만 이 전통은 왕실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의 이름은 신중하게 선정됩니다. 윌리엄 왕자의 딸 샬롯 공주의 전체 이름은 샬롯 엘리자베스 다이애나입니다. 샬롯은 윌리엄 왕자의 아버지의 이름인 찰스의 여성형 이름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왕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다이애나는 윌리엄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기리기 위해 붙은 것입니다. 게다가 여왕에겐 여권도 없어요. 영국 여권은 여왕의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여왕이 여권을 직접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신분 확인을 받고 자신의 이름과 다른 개인적인 세부 사항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왕실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왕은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18살 때 여왕은 운전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로 여왕은 운전면허증을 확인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왕은 번호판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왕관을 쓰지 않을 때 여왕은 다른 왕족의 여성들처럼 항상 모자를 씁니다. 때때로 모자는 튀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자는 모자죠. 모자를 쓰는 문화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당시 에티켓 규칙에서 영감을 받은 왕실 의정서입니다. 당시 왕족과 상류층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겨졌거든요. 언제나처럼 왕실은 전통에 충실하기 때문에 왕실의 여성들은 모든 공식적인 왕실 행사에서 모자를 써야 합니다. 더 작은 행사라면 왕실의 여성들은 모자를 쓰지 않고 머리를 풉니다. 여왕의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대중 앞에 설 때마다 여왕은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여왕의 특별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된 이유는 군중 속에서 여왕이 이 색깔을 통해 두드러져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여왕을 봤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왕은 또한 항상 핸드백을 들고 다닙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여러 명의 경호를 대동하고 다니는데 핸드백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수행원들이 여왕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들고 다닐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핸드백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방으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보통 여왕은 왼손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방을 오른쪽으로 돌린다면 그건 여왕이 현재의 대화를 끝내고 싶다고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수행원들이 개입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왕을 뵙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여왕을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만약 여왕이 식사를 하는 동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건 5분 안에 저녁 식사를 끝내고 싶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왕은 항상 장갑을 끼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여왕은 매일 많은 악수를 하는데 장갑을 끼면 세균에 덜 노출되고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겠죠. 둘째, 그냥 여왕의 독특한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식사를 할 때처럼 여왕이 장갑을 벗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탁에서는 장갑이 허용되지 않거든요. 장갑을 벗는 데는 올바른 방법도 있습니다. 장갑을 손가락에서 하나씩 약간 위로 당겨서 빼내는 것이죠. 그리고 냅킨 아래 무릎 위에 장갑을 올려놓습니다. 여왕은 1년에 2번 생일을 기념합니다. 여왕의 진짜 생일은 4월 21일이지만 또한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공식적인 생일을 기념합니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군주의 생일날에 큰 퍼레이드를 여는 것은 전통이었습니다. 1908년까지 그랬죠.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의 증조 부인 에드워드 7세는 11월에 진짜 생일을 보냈습니다. 영국의 11월 날씨는 축하하기 좋은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의 생일날에는 종종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대한 축하 행사를 원했죠. 그래서 그는 날씨가 좋을 것 같은 6월로 퍼레이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 군주들은 진짜 생일이 있지만 6월의 큰 퍼레이드와 함께 공식적인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실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할까요? 여왕은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하지 않지만 국가 원수 역할을 합니다. 여왕은 나라의 공식적인 얼굴이자 다른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비록 여왕이 국가의 진로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그 결정을 승인하고 서류에 서명합니다. 여왕은 또한 공적이고 자선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족들도 여왕을 도와 임무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여왕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때마다 왕족들은 여왕을 대신하여 몇 가지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영국과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자신들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 병원, 자선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을 방문합니다. 이건 왕족 부부가 대중들 앞에서 손을 잡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통 남편보다 조금 앞서갔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그의 아내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는 없어요. 그저 선택의 문제죠. 왕족들은 대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직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왕을 대표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행사가 중요할수록 왕실 구성원들은 파트너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족들이 어디에서 돈을 얻는지 궁금하다면 몇 가지 추천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왕은 봉급을 받습니다. 영국 정부는 여왕에게 모든 왕실 의무를 후원하는 소버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비용은 왕실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15에서 25%가 여왕에게 돌아가죠. 왕실은 많은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돈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돈 일부는 개인 투자에서 나옵니다. 어떤 왕실 가족이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왕은 아닙니다. 이 둘도 아닙니다. 더 어린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왕실 가족 중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샬롯 공주로 추정 가치는 미화 50억 달러입니다. 샬롯의 남동생 조지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될 예정이지만 그의 가치는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들이 실제로 버는 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이들이 영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모든 가능한 측면을 설명한 수치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에서 왕자와 공주를 보기를 바라며 영국에 옵니다. 샬롯 공주가 미래 왕인 조지 왕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이유는 샬롯 효과라고 불리는 패션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입든 모든 영국 소녀들은 그 옷을 입으며 며칠 안에 완판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 샬롯 공주는 형제들보다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